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5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복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연습들을 해보는 문제였어요. 반복문이라고 하는 문법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언어, 기초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아마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문법을 하기 전에 만들어 나가는 방법부터 해볼 겁니다. 출력 예시는 여기 나와 있고요. 이 출력 예시대로 실행시켰을 때 콘솔에 찍혀 나오면 돼요. 자, 이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출력 예시가 나와야 된다, 이 결과를 뽑아야 된다.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얘도 지울게요. 헬로월드. 자,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어요. 또 잘렸네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잘리지? 그러면 그냥 그냥 해야겠네요. 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출력문을 다 써버린다. 다른 방법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 출력 예시대로 출력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실행시키면 나올 거잖아요. 그쵸? 가장 원초적인 접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인데, 자, 첫 번째 문제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출력 예시는 이제 지우도록 하고, 이제는 단 변수의 값에 따라 첫 번째로 곱하는 수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가 생겼죠.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단변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 단변수를 어디에 활용하라는 거예요? 출력문의 안쪽에다가 활용을 해서 출력할 때 이 8이라는 값을 출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출력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문자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단변수는 숫자죠.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제가 단 플러스라고 해주고 얘를 없애면 얘는 이제 어떤 연산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출력문 안쪽에서 이만큼의 문자,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값 8이라는 정수, 이 둘을 더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배웠던 숫자 더하기 문자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바가 어떤 일을 한다? 일단 얘를 값으로 치환한다. 그리고 숫자랑 문자랑 연산 직접 못하니까 얘를 문자로 변환시킨다. 그리고 나서 문자 더하기 문자 연산을 수행한다. 그러면 얘가 합쳐질 거니까, 이어 붙여질 거니까 이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아이고. 에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첫 번째 줄에서 8이라는 값이 잘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았으니까 이 녀석을 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앞에다가 이만큼을 복사해서 이거는 써도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8단의 결과를 올바르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곱하는 수, 이 첫 번째 자리, 이 8이라는 값을 이제 변수를 활용해서 처리를 한 거예요. 만약에 변수가 다른 값을 가지게 되면 얘는 다른 값으로 출력이 될 거니까, 물론 뒤에 있는 연산의 결과들이야 문자로 박혀 있는 거니까 변하지 않겠지만 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출력 예시 지워주도록 하고, 자, 이제는 단 변수의 값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구단이 잘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단 변수의 값이 변했을 때 제대로 된 구구단이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단 변수의 값이 변하면 그 해당 구구단이 정상적으로 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얘는 8로 만들어 놓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8단의 결과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씩 좀 적용을 시켜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출력문 안에서 고정되어 있는 건 지금 이만큼이죠. 이만큼의 문자 부분이죠. 단이라고 하는 녀석은 변수기 때문에 여기 값을 바꿨으니까 이제 8단의 결과를 제대로 보여줄 거고, 얘가 9로 바뀌면 앞에 있는 9는 바뀌지만 뒤에 있는 연산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단변수를 활용해서 연산을 직접 하면 돼요. 어떻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다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 잘라낼 거고, 이 뒤에다가 또 더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단 곱하기 1 할 겁니다. 이거 지금 단변수를 활용해서 연산을 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기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자, 이 한 줄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하는지 따라가 보면 일단 단 치환해야죠. 9 치환합니다. 여기서 이 식에서 가장 먼저 연산하는 거 누구예요? 괄호 안에 있는 곱하기를 먼저 하겠죠. 플러스보다 우선순위가 얘가 높을 거니까. 그쵸? 그럼 이 결과는 뭐예요? 9죠? 9 곱하기 1이었으니까 그럼 9를 9 플러스 문자 플러스 9래요. 제가 지금 이걸 빼먹었군요. 그러면 이거 문자로 변형될 거고 얘도 변형될 거고, 그럼 문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문자니까 다 이어 붙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 녀석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9, 1은 9가 잘 나왔죠? 제가 이퀄을 빼가지고 9, 1은 9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 방식과 동일하게 밑에 있는 녀석들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단 변수가 9를 가지고 있으니까 9단이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5를 넣으면 5단이 나올 거고요. 왜? 이 연산은 누가 해요? 컴퓨터가 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산을 하게끔 식만 적어줬을 뿐이에요. 이렇게. 사실 근데 여기 괄호는 없어도 되겠죠? 왜? 어차피 곱하기 자체가 연산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근데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괄호까지 사용을 한 모습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2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9구단 출력을 완성을 하래요. 그래놓고 문제에서 제시해 준 게 i라는 변수 하나를 줬죠. 자, 2부터 9까지의 숫자를 쓰지 말라는 건 방금 전 문제에서 제가 이 연산 부분을 1, 2, 3, 4, 5, 6, 7, 8, 9를 다 넣었잖아요. 지금 이 숫자들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2부터 9까지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 뭐 남았어요? 1 남았죠. 여기 1은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1 쓰지 말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i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i가 사용되었죠. 그럼 이 한 줄의 코드를 컴퓨터가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 변수 치환, 변수 치환, 변수 치환 하겠네요. 그러면 숫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숫자니까 다 이어 붙여지겠죠? 문자로 변환이 되어서. 그럼 8일은 8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i는 1이니까 여기다가 i 넣으면 돼요? 이렇게 i를 넣으면 되나요, 이거? 안 되죠. 얘는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 2를 숫자 2라고 하는 이 숫자를 1 가지고만 표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1 플러스 1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1이라는 녀석은 i로 우리가 대체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i 플러스 i는 2가 되겠네요. 그쵸? 이 개념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2라는 숫자를 쓰지 않았지만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쵸? 자, 이 녀석 다시 돌려놓고 볼게요. 이게 문제 처음 상태였으니까. 자, 여기서 i를 여기 1이라는 애도 사실 근데 1을 그냥 쓸 게 아니라 i라고 써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 있는 거 바로 근데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연산이 안 될 거니까 괄호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이거 없으면 이어 붙을 거니까 여기도 이걸로 바꾸고 그럼 밑에는 반복이죠 이제. 자, 이만큼을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주고 자 이렇게 뭔가 따옴표랑 뭐 역슬래시 같은 부분을 우리가 드래그해서 복사했을 때 붙여넣기 하면 이 클립스 자체에서 뭐 역슬래시를 하나 더 붙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설정으로 해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귀찮으시면은 그냥 냅두고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너무 불편하다 싶으시면 여기에 얘가 어디였더라? 타입 파일 컨텐츠 아닌데? 타이핑 타이핑 여기 있다. 이 타이핑이라고 하는 설정에서 타이핑을 치고 들어오시면은 자바 에디터에 타이핑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서 이 녀석의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돼요. 이건 이제 자바가 가지고 있는 개행 문자의 개념 때문에 이런 기능을 이클립스가 그냥 탑재하고 있는 건데 이 녀석을 해제하고 어플라이 그리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 진행을 하시면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뭔가 역슬래시 n 같은 걸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이제 그냥 순수하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방금 전 이 옵션을 여러분들이 체크박스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역슬래시 n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선 똑같구나. 이거 말고 얘를 뭐 이런 데다 붙여넣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근데 설정을 해주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이제는 내가 복사한 대로만 붙여넣기가 됩니다. 원하시면 설정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다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 주자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다 하진 않을게요. 밑에 이제 4번 더하고 5번 더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실행을 시켜봤을 때 이거 그냥 두자. 실행을 시켰을 때 1, 2, 3 부분이 문제가 없으면 이 방식은 가능한 방식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그러면 2랑 9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면서 이 구구단, 정상적인 구구단을 출력하고 있는 상태 여기를 바꿔도 잘 나오고 있죠. 그렇죠? 1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낸 겁니다. 이 변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1이라는 값을 사용해서 2, 3이라는 숫자를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제 값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변수를 활용하고 있을 뿐인 거고. 자, 다음 문제. 바로 여기로 넘어가는군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를 가지고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자,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연산을 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은 해요. 실제로 된다라는 것도 눈으로 봤고 결과를 봤을 때 문제가 없고 가능은 한데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치고 있어요. 그죠? 곱하기 9까지만 해도 이 i 이만큼이 지금 3개가 붙는 건데 생각보다 길잖아요. 대충 그냥 길이를 보면 너무 불편하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찾아낼 거예요. 어떠한 규칙을 찾아낼 거냐면 자, 지금 구구단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첫 번째로 곱해지는 수 변수로 처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 곱해지는 수 부분을 i라고 놨습니다. 여기는 1이 필요하고 여기는 2가 필요하고 3이 필요하고 이렇게 쭉쭉 1씩 커지고 있죠. 지금 i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진 값이 1씩 커져야 돼요. 출력문 한 번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초점이에요. 해당 출력문이 출력이 되고 나서 다음 코드를 만났을 때 이 밑으로 코드가 내려와서 얘를 만났을 때 i의 값이 1 증가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첫 번째 i는 1이에요. 출력을 하죠. 이 상태 i가 1인 상태에서 해당 출력문을 출력할 때 i는 얼마? 1. 근데 그 밑에서 출력문 다시 만나기 전에 2로 값이 재할당됐죠. 그럼 이 출력문 실행할 당시 i는 얼마? 2. 또 바뀌었으니까 여기선 3 바꿀 수 있죠. 근데 그러면 2부터 9까지의 숫자를 쓴 거니까 여기다가 이 표현을 다시 써본다면, 이렇게 가본다면 여기는 어때요? 이거 맞는 거예요? 자, 이거 예상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밑에 있는 코드는 주석 걸고요. 이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i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이 시점에서 i는 1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i는 얼마? 이거 어렵나요? 이 시점에서 i는 2예요. 이 시점에서의 i는 4죠. 3이 아니죠. 왜? i가 이미 2가 됐는데 2 더하기 2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원한 걸 못하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러면요, 이러면 이 시점에서의 i는 1 맞고 여기서는 2 맞죠? 왜? 값으로서 i 1 치환되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2. 그럼 밑에서 여기 i는 현재 2죠. 2 플러스 1이니까 3 맞네요? 우리가 원하는 1 증가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네요. 이러면 그쵸?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식 잘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식을 좀 간단하게 압축시킬 수 있는 형태를 배우지 않았나요? 원래 본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 나가는 방식, 이만큼을 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코드가 점점 간단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밑에 걸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까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부분을 찾으셨나요, 혹시? 지금 출력문 자체는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동일하죠. 이제 이 출력문은 바뀌지 않아요. 이 하나의 출력문을 가지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다른 결과를 출력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2부터 9까지의 숫자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만큼을 복사해서 밑으로 만들어 주면요, 얘는 알아서 찍히는 거죠. 9구단이었으니까 이거 하나 지우고 여기 이만큼 지워내면 하나 더 필요하군요. 이러면 9까지 찍히겠네요. 단위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값을 우리가 어떤 값으로 변화시켜도 9구단이 잘 찍히겠죠. 완벽하게 반복되는 구문을 찾아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연산은 이렇게 또 압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린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증감연산자라고 하는 부분에 그대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부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활용을 하셨을 거고요. 자, 얘는 i의 값을 1 증가시킨다라는 코드예요. 방금 전에 위에서 사용했던 이 코드랑 완벽하게 동일한 코드입니다. i의 값이 1 증가. 근데 이 증감연산자 중에 이 녀석은 전위연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전위연산자, 그리고 후위연산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플러스라고 하는 증감연산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마이너스도 동일합니다. 후위, 전위 동일해요. 이 두 녀석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 이 플러스를 봤을 때 전위예요, 후위예요? 이거 자, 설명드린 적은 없지만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전위일까요, 후위일까요? 이거 후위겠죠.
이거 후이에요, 후이. 왜냐면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으니까. 전위는 이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전이고 이게 후인데, 자, 이 두 녀석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증가를 시킬 거냐,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증가를 시킬 거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이고 후입니다. 앞에서 할 거냐 뒤에서 할 거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상황은 사실 전이를 쓰나 후이를 쓰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이 자리를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결과가 달라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보기 쉽게 전위 연산, 이것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괄호를 좀 달아서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기호가 3개가 붙어버리면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후이 연산, 그리고 얘는 그냥 A의 값. 이렇게. 자,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개념 자체는 제가 말한 게 전부예요. 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증가를 시킬 거냐, 코드가 실행된 후에 증가를 시킬 거냐. 자, 여기서는 2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2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3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개념은 이래요.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증가를 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라인의 코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출력문이 실행되기 전에 A의 값을 이미 증가를 시킨 겁니다. A는 현재 1이었죠, 처음에. 근데 이미 여기서 이 출력문이 실행되기 전에 증가를 시켰으니까 출력문이 실행되려고 할 때는 A는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위 연산이고요. 후위 연산 같은 경우는 이 코드가 실행된 후에 증가를 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출력문이 실행되고 나서 증가를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가 끝날 때 출력문이 이미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A의 값은 아직 증가되기 전이었으니까 2가 그냥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3이 나오는 겁니다. 전위 연산과 후위 연산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잘 알고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상관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애초에 실행시킬 코드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증가를 시키나 후에 증가를 시키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는 문법을 배울 건데 거기서 사용하는 증감 연산자들은 대부분 후위 연산자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전위를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보통 문법상 후위를 많이 쓴다,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은 다 이제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제 굳이 이렇게 압축시켜서 짧게 쓸 수 있는데 길게 늘려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i의 값을 2씩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i의 값을 1 증가시킨다 라는 의미였는데 이 방식을 사용해서 2씩 증가시키는 방법, 이거 말고 없어요. 하나 더 쓰는 거 말고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1 증가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2씩 증가를 시키고 싶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쓰면 돼요. 이러면 2씩 증가시켜 줄 거니까. 마이너스 개념도 똑같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완벽하게 동일한 코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죠. 이만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지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설명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렇게 놨을 때 이제 곱하기 1000까지 하래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이만큼 복사한 다음에요, 그냥 붙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0이 나올 때까지. 대충 가다가 실행시켜 봅니다. 얼마 나오나? 711이래요. 더 가야죠. 저 지금 컨트롤 알트 방향키로 복사하고 있는 거고, 945 좀 더 가야 되겠네요. 1098 좀 줄여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겠죠. 그죠? 1080 더 많이 줄여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00을 딱 맞췄다라고 해볼게요. 의미 있어요? 이 방식이 과연 개발자로서 맞을까요? 문제가 좀 심각하겠죠. 우리가 이런 숫자를 직접적으로 세야 된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동화를 시켜야 돼요. 알아서 얘가 코드가 인지해서 우리가 그런 숫자를 직접 세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거 한 줄만 남겨 놓을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반복문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만 활용해도 숫자를 직접 세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조건문을 쓸 겁니다. 어떤 조건문? i의 값이 10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잠깐만, 10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i의 값이 10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할 거고, 이 출력문과 i의 값을 증가시키는 로직을 조건문의 안쪽에 위치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i가 1, 여기 1이죠. i는 1이니까 1000보다 1이 작거나 같은 거 맞죠? 그럼 이만큼의 코드를 실행을 하겠네요. 그럼 출력을 하나 했죠. 그리고 나서 i의 값이 증가됐겠죠. 그럼 이 코드 빠져나오면 i 얼마예요? 이 조건문 실행하고 빠져나왔어요. i의 값은 얼마? 여기서는 일단 2가 되죠? 1 증가밖에 안 했으니까. 이거 조건문이에요. 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력하고 빠져나왔을 때 i의 값은 2니까. 왜? 이 코드도 실행을 했으니까 증가를 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1000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한 5까지만 하죠. 자, 대충 봐도 제가 5개보다 훨씬 많이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시키면 5까지밖에 안 나오죠. 왜? 자, i의 값이 1일 때 참이니까 실행할 거고, 참이니까 실행할 거고, 참이니까 실행할 거고 쭉 내려가다가 i가 계속 1씩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i가 6이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자, 이거를 맞춰보겠습니다. 좀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중간에 i 값을 출력을 해본 건데, i의 값이 중간에 6이 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왜냐면 참이어서 실행하면 증가돼서 빠져나왔을 때 6일 거니까. 그럼 6인 상태로 여기를 들어가면 얘는 이제 거짓이잖아요. 그럼 이 조건을 안 하겠죠, 코드를. 그럼 i의 값이 증가가 안 되는 거죠. 얘를 안 만났으니까 코드가. 그럼 6인 채로 멈추는 거예요, i는. 그러니까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도 이 코드가 더 많이 반복이 돼도 출력이 안 될 것이다. 조건이 거짓일 거니까. 그럼 이제 아까 1000 곱하는 문제 이거 가지고 그냥 개수 안 세도 돼요. 쭉 내려가서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실행시키면 나오겠죠. 1000까지만. 이 조건 1000으로 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 좀 더 스마트해진 거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반복문이라는 걸 제대로 배울 건데, 배우고 나면 코드가 이렇게 길게 늘려질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이거 한 덩어리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걸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복문,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오늘 한 수업은 반복문에 실제로 들어갈 구문을, 반복되는 구문을 찾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 연습을 한 것이다. 내일 반복문이라는 문법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문법 안에다가 이러한 반복될 구문을 넣어줬을 때
얘가 알아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일 수업에서는 반복문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